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 보면 이건 정말 멍청 소비였다. 이건 진짜 잘한 소비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멍청 소비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고 진짜 잘한 소비는 어떤 거지?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말이죠. 오늘 제가 멍청 소비의 대표주자 그리고 잘한 소비라고 적극 권장할 만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멍청 소비를 막고 그리고 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내가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하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멍청 소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로서 실제 신부님들을 계속 만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막 사오시고 "이건 정말 잘못 샀어."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거 안 사도 되는 건데 왜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을 막 구입해 오시는 경우도 진짜 많이 보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많이 체험하고 겪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멍청 소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모르고 지른 소비. 특히 이거는 약간 아주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해요. 살짝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대. 이거 사서 너무 잘했어. 간단한 쇼츠나 뭐 이런 거를 보시고, 아, 이거 필요한가 보다. 그럼 나도 사야 되겠다. 다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미리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결혼 준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거 후기인 것 같아. 이거 정보인 것 같아 했는데 실은 광고인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덥석 사 버리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웨딩 슈즈 이런 거 있죠.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샵이라고 하면 에나멜 광의 그냥 깨끗한 오픈토 슈즈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펄감이 좀 이렇게 뿌려진 슈즈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실버 톤의 약간 유리 구두 같이 반짝이는 구두라든지 그런 웨딩 슈즈들을 대여를 해 드립니다. 여기서 막 큐빅 같은 거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구두 장식이 화려한 구두를 꼭 신고 싶다. 그러면 그런 구두를 뭐 대여하거나 렌탈하거나 구입하거나 해 오셔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야. 적당히 그냥 페디큐어하고 드레스에 신었을 때 나쁘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깔끔하고 여성스럽고 웨딩 드레스랑 얼추 잘 어울리는 슈즈들을 보통 드레스샵에서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아주 저렴한데 빼고. 그리고 뭐 또 이런 거 있죠. "나는 좀 살집이 있어 가지고 바디수트를 입어야 될 것 같아." 어디를 찾아봤더니 사실은 광고였는데 후기처럼 정보처럼 어떤 콘텐츠를 보고 '아 몸매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바디슈트를 사야겠어.'라고 해서 미리 덥석 구매하셨는데 우리 드레스 입으실 때는 그런 수트를 하시면 오히려 핏이 더 안 나오고 몸을 더 이렇게 조여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입으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거 사셨던 거 그냥 당근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웨딩 드레스 샵에서 드레스 렌탈을 해서 촬영 드레스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어링 세트를 막 다량으로 다 대여를 해 주시거든요. 막 이만한 007 가방에 막 주렁주렁한 뭐 드롭형부터 딱 붙는 거 뭐 아주 뭐 다양한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드레스샵에서 그 트렌드 드레스 무드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막 챙겨 준 거 엄청나게 많은 거에서 정말 너무 많아서 10분의 1도 사용을 다 못할 만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고런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신부님들께 누차 드리는 말씀이 차라리 아주 저렴한 드레스샵을 하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슈즈도 뭐 스레빠 빌려주고 막 이런 데서 하시느니 중간 정도 되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샵에서 해서 뭐 슈즈도 딱 깔끔한 거 대여 받고 액세서리도 괜찮은 거 다양하게 소품까지 대여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2중 3중 돈이 나가지 않고 스타일링도 더 잘 될 거다. 요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누가 뭐 했대요. 이걸 하면 좋대요. 어떤 그런 액세서리류, 보정 속옷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드레스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입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드레스샵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드레스샵을 정하고 나면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어차피 촬영 한참 전에 촬영 드레스를 고르니까 그때 가서 바디수트 사야 하나요?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도움이 되나요? 웨딩 슈즈 사야 하나요? 그 나에게 드레스를 렌탈해 줄 샵에서 물어보는 거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겠죠? 근데 그전에 만약에 웨딩 플래너랑 같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당 웨딩 플래너한테 물어보셔도 그 훨씬 이전에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매체에서 보는 후기 같고 정보 같은 척하는 광고 보고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두 번째, 일회성의 과도한 투자. 그냥 딱 한 번뿐인 거에 그냥 소비되고 막 사라지는, 휘발되는 그런 류의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 나중에 '괜히 했어.'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청첩장? 근데 사실 청첩장은 엄청 비싼 걸 해도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후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비싼 웨딩카 같은 경우 있어요. 요새 뭐 타다라든지 뭐 큰 택시 부를 것들도 되게 많고 웨딩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큰 택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승용차 그냥 일반 카카오 택시 불러 가지고도 거기에 짐 다 싣고 헬퍼 이모님이랑 같이 동승해서 부케랑 싣고 해서 촬영지까지 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가 있는 분들은 "아 저 이 촬영 때는 저 차를 못 써 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제가 주차하고 막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택시 부르려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차가 없는 커플일 경우에는 괜히 움츠려드는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웨딩 촬영할 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만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스태프분들도 같이 있고 헬퍼 이모님도 같이 이동하는데 차 없다고 막 너무 불편하다고 좀 흉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경우에 분들이 굳이 웨딩카를 뭐 엄청 큰 거를 빌리신다거나 해서 아침에부터 픽업을 해서 집에서부터 메이크업 샵까지 왔다가 뭐 메이크업 샵에서 스튜디오로 가서 뭐 촬영 끝나고 나면 드레스샵 갔다가 누구네 집까지 가서 몇십만 원을 물론 편안하긴 하겠지만 그걸로 4-50만 원, 5-60만 원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과연 그래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시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가 막 야외로 해서 뭐 첫 번째 스팟에서 찍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고 막 계속 야외로만 이렇게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촬영할 게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혼식 날은 그래도 차감 좋은 리무진에서 이렇게 탁 내리고 그러는 게 멋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걸로 우리가 하차씬을 찍는다. 나는 그 하차씬 사진을 꼭 갖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하객들이 막 봐주면서 "우와." 하는 장면을 상상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랑 신부님이 웨딩홀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요. 하객분들은 그거보다 한참 뒤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님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가게 돼요. 하객분들 친구들 다 먼저 일찍 갑니다. 요새는 패백은 안 하지만 피로 현장 2부 인사까지 쫙 끝내고 친척들이랑 인사하시고 짐 정리해서 우리가 아웃할 때 멋진 웨딩카를 타고 우리가 허니문지로 떠나는 그 약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서 막 손을 흔들어 주는 이런 장면은 실제로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60만 원 막 70만 원 이렇게 주고 빌린 리무진에서 내리는 장면도 그냥 신랑님, 신부님, 드레스샵 소속의 헬퍼 이모님 그걸 찍어 줄 사진 작가님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렇게 떠나는 모습도 엄마 아빠 정도 뭐 작은아빠, 이모, 삼촌 정도가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친한 친구 뭐 한두 명 정도는 인제 뭐 짐 챙겨 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봐 주실 수 있겠지만 많은 하객분 친구들이 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를
막 벤츠 리무진을 타고 촥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장면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웨딩카를 부르려고 했다면 그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보니까 내 친구는 막 엄청 뭐 리무진 막 불러 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웨딩홀 중에 5 성급 호텔이나 뭐 호텔식 웨딩홀이나 뭐 신상 웨딩홀의 이벤트 뭐 이런 걸로 리무진 서비스를 해 주는 프로모션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웨딩홀에서 리무진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용할게요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불어 찾아보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막 50, 60 막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거죠. 3 번 남의 시선 때문에 한 선택. 웨딩홀 같은 경우도 '나는 솔직히 스테이크보다 뷔페가 좋더라. 아우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스테이크 파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 취향에 맞는 것도 아니고 내 로망이랑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아 웨딩홀은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동시에식이 좋아. 그게 뭐 더 고급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들. 내 친구 무리에서 약간 추구하는 어떤 추구되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추구미랑은 내가 추구하는 바랑은 쪼금 다르지만 그런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웨딩홀 방향을 선택한다든지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분돼야지.' 하는 스튜디오를 선택한다든지 내가 이런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그 집 드레스가 마음에 들고 마감이랑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기꺼이 이 정도 금액까지는 쓸 수 있어.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선택이면 저는 옳은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나는 잘 편차를 모르겠어.' 이런 느낌인데 '얘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어느 정도 급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수입 드레스 하이엔드 무조건 해야지.'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것들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0년 정도 10 년이 좀 넘은 약간 그런 선배 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시절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 친구한테 부끄러워서 그 친구한테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그 친구 눈치 보여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 회사 친구들 무리에 좀 잘 보여요.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약간 이런 나의 지금 현재 인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 5 년, 한 7 년,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은 또 막 기억 속에 잊혀지고 나의 그 즈음 시절 인연으로 다시 내 옆이 메꿔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저 회사 동료들 나 저쪽 무리들 막 이쪽 동호회에서 막 그런 거 눈치 보여 가지고 거기에 내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런 소비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의 한 수 소비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소비 이거는 좀 쓰세요.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 보자면 헤어 메이크업 샵 같은 경우는 가격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적당한 데서 하려고 했다가 쪼끔 고급스러운데 진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고 막 단독 룸에 쾌적하게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막 베이스부터 엄청 막 해 주고 뭐 요렇게 "그런 데가 있다."라고 추천을 받았다면 그런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20-30 뭐 30-40 정도 올리는 거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잘했다.' 싶은 소비가 될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헤매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제 영상을 좀 보셨던 구독자님들이라면은 '그렇다고 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번 더 잠깐 얘기하자면
나의 헤어 메이크업의 만족도가 사진 찍는 날의 내 컨디션, 사진 찍는 날의 내 표정, 사진 찍는 날의 내 텐션 모든 거를 담당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본식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진이 잘 나오고 사진이 잘 나오면 결과물이 좋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신뢰, 이 어떤 스텝들과의 모든 신뢰가 더 커지니까 본식 때도 더 믿거라니 하고 본식 때 표정이 더 좋고 그러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이런 서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매를 딱 망쳐버리면 이상하지 않아?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머리 볼륨 많지 않아? 아, 오빠 대답을 좀 해봐. 막 계속 물어보고. 신랑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막 되게 신랑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안 좋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사람도 덜 친절한 것 같고,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거에 악순환 서클이 또 시작되는 거죠. 정말 이제 섬세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단독 룸에서 메이크업 이렇게 해드리고 할 때 신부님 피부 톤이 이렇고 피부 결이 이러니까 모질이 이러시고 숱이 이러니까 뭐 신부님 평소에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고 신부님 피부가 수분이 좀 없고 요쪽에는 유분이 있는데 여긴 좀 건조한 편이니까 세안할 때 좀 이런 거 신경 쓰시고 평소에 눈썹 그릴 때 여기 앞에 앞산을 좀 요렇게 세워주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물어보지 않아도 조곤조곤해서 얘기해 주시고 본식 때는 여기 염색 이렇게 하고 오세요. 여기 수친 것까지는 좀 다듬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나를 3시간 동안 막 케어했던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일반화돼서 떠도는 그런 어떤 도움말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나에게 최적화된 조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메샵을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웨딩 촬영과 결혼식을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치트키예요. 또 하나는 약간 오바해서 얘기하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는 있는데 저는 확신하긴 해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내가 '와 이렇게까지 예뻐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험하는 게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전문가 투자. 제가 상담하는 중에도 신랑 신부님들께 많이 추천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드레스샵에서 같이 드레스 고르거나 뭐 이렇게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고민하시면 전문가를 이용하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PT. 다이어트 누구에게나 결혼하는 예비 신부님, 예비 신랑님들께 다들 큰 화두잖아요. 고민거리고. 그냥 혼자서 식단을 하시고 혼자서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는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찐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보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일단 효과가 확실하죠. 제가 봤을 때 신부님들이 진짜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는 PT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체계적인 관리를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강검진, 신랑님이랑 같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전신의 건강검진을 쭉 하면서 나는 지금 뭐 인바디 같은 것도 하면서 체지방, 근육량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나 혈당이 어떻고 간 수치가 어떻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할 때 조금 식단이나 이런 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보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일인 거죠. 이런 거는 쓰셔라. 돈을 반드시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소비인 것 같아요. 요새는 20대 신랑 신부님들 말고 40대 신랑 신부님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합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계기를 갖는 거 너무너무너무 잘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신부 관리라는 거 하잖아요. 제대로 된 병원에 제대로 전문의 선생님한테 딱 가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반짝 예뻐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피부 탄력을 주는 것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술 같은 걸 하나를 딱 하신다든지 이렇게 완전 안전한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나와서 이용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결혼하기 전에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행했던 신부님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연령대의 신부님이었는데 그 울세라는 아니고 뭐 그런 어떤 건 아니고 약간 탄력 리프팅 관련된 무슨 시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촬영 전에. 근데 딱 촬영 때 뵀더니 드레스 볼 때보다 확 올라가 있는 게 좀 예뻐졌더라고요. 본식이 몇 달 뒤에 있었는데 그때 오셨을 때는 너무 고대로 돌아간 느낌이더라고요. 차라리 그 비용 쓰실 거를 딱 전문 피부과, 전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상담해서 뭐 울세라나 이런 거는 1 년간은 시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식대까지 예뻤을 텐데 리터칭 다 해 드리는 촬영 때만 바짝 이렇게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런 시술 예뻐지는 피부과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 전문가, 전문의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 번 결혼 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교육. 결혼하고 나면 완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혼자 있을 때에도 뭐 재테크도 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투자도 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뭐 이런저런 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집을 대출을 받으면서 뭐 이만한 빚이 생기고 나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부모님이 혹시 좀 연로해지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팡팡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와중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재정이라든지 부부의 건강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뭐 짧은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뭐 단기간 뭐 요런 것들을 해 보시는 거 돈을 내서라도 유료라도 이런 건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뭐 재테크 강의 이런 것들 꽤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강사님 모시고 뭐 하루 하는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비용이 드는 거라고 하더라도 가서 배우시는 거.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가서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진리인 줄 알았던 게 지금은 '아 아니었네.'가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엔 녹즙 되게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녹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있어서 이렇게 아침 식단에 대한 것도 되게 좀 달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지식이나 이런 것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좀 세계의 트렌드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좋은 선택 한 번, 한 번, 한 번들이 쌓이고 모여서 나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진리를 바라보는 방향은 어떤 거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을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뭐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내용만 가지고 100세 시대 막 이런 시대에 평생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짝꿍이 생겨 가지고 이 짝꿍이랑 계속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른으로 잘 성장해서 좋은 부부가 되고 뭐 좋은 부모가 되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학원비를 내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나 자신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정적인 것과 뭐 인테리어나 맞벌이하면서 할 수 있는 살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부 관계, 서로의 원가족을 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 뭐 재테크 뭐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결혼 학교가 있으면 저 같으면 "저요, 저요." 하면서 막 돈 내고 와서 배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혼 학교를 나중에 성장 결혼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떨까요? 요거 보면서 '필요할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들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결혼 준비할 때 정신이 너무너무 없어요. 뭐 하나 고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고 후회할 선택을 하기가 쉽고 꼭 필요한 걸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장 결혼 채널을 구독하고 자주 들어와서 들어주시는 거. 요런 얘기해 주는 언니, 이런 누나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주시면서 '아 맞아. 그런 거 그러는데 체크해야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래 맞아. 그렇다 그랬지?' 요렇게 한번 나를 되짚을 수 있는 채널 성장 결혼 반드시 구독하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좋은 어른으로 좋은 부부로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 그리고 결혼 준비 그리고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 정보,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채워서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정 댓글도 한번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